여러분, 숲에 들어갔을 때 말이에요. 뭔가 예상치 못한 보물을 발견한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친구에 대한 거거든요. 마치 누가 숲속에 몰래 숨겨놓은 작은 악기처럼 생긴 아주 신비로운 식물, 바로 쥐방울 덩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참 신기하게도 아이들의 눈은 늘 반짝이는 걸 찾아내잖아요. 그게 밤하늘을 나는 반딧불이든 아니면 나뭇잎 끝에 아슬아슬하게 맺힌 아침 이슬이든 말이죠. 그 반짝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곤 하죠. 그리고 여기 이 쥐 방울덩굴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린 작은 방울이 아이들 눈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보석처럼 보인답니다. 자, 그럼 이 숲속의 작은 보물, 이 신비로운 식물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바로 쥐방울 덩굴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전역에 햇볕이 잘 드는 숲 가장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해살이 덩굴 식물이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쥐방울 덩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일단 쥐방울 덩굴 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덩굴이고요. 잎 모양 좀 보세요. 귀여운 하트 모양이죠? 열매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6줄로 홈이 파여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치구가 서식지파기에 좀 약해서요. 혹시 숲에서 만나게 되면 절대 꺾거나 채집하지 마시고 대신 예쁘게 사진으로만 남겨주는 센스. 그게 훨씬 더 멋진 일이겠죠? 그런데 이 쥐방울 덩굴, 그냥 보기엔 평범한 덩굴 같지만 사실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아주 독창적이고 뭐랄까 기발한 방법으로 꽃가루를 옮기고 씨앗을 퍼뜨리는 진짜 놀라운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파헤쳐 볼까요? 그 비밀의 핵심이 바로 이 꽃에 있는데요. 이걸 함정꽃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오시죠? 그냥 예쁘게 피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곤충들을 잠시 붙잡아두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미로 같은 장치랍니다. 이 함정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진짜 감탄이 나와요. 총 4단계로 이뤄지는데요. 자, 첫 번째, 독특한 향기를 풀풀 풍겨서 작은 곤충들을 유혹해요. 이리 와 하고요. 그럼 곤충이 쏙 들어가겠죠? 두 번째, 꽃 안쪽 벽이 엄청 미끄러워서 한번 들어온 곤충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 붙잡아둬요. 세 번째, 갇힌 곤충이 안에서 막 버둥거리면서 돌아다니겠죠? 바로 그때 자연스럽게 꽃가루가 곤충 몸에 잔뜩 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이제 임무 완수다 싶으면 꽃이 살짝 시들면서 길을 터줘요. 그럼 꽃가루를 온몸에 묻힌 곤충이 무사히 밖으로 나가는 거죠. 와, 정말 완벽한 설계 아닌가요? 씨앗을 퍼뜨리는 방법도 정말 기가 막혀요. 이 열매가 겨울 내내 매달려 있다가 다 익으면요, 밑에서부터 위로 쫙 갈라지거든요. 그럼 마치 작은 낙하산 6개가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돼요. 너무 신기하죠? 덕분에 그 안에 있던 날개 달린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활활 날아서 더 먼 곳으로 새로운 터전을 찾아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자, 지금까지 쥐방울 덩굴의 생존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식물의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바로 다른 생명체와의 아주 깊고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덩굴 그냥 단순한 식물이 아니랍니다. 과연 이 덩굴이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게 대체 뭘까요? 정답은 바로 꼬리명주나비입니다. 이 쥐방울 덩굴은요, 꼬리명주나비 애벌레가 먹고 자랄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밥상, 바로 기주식물인 거예요. 사양제비나비하고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특히 꼬리명주나비에게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죠. 핵심은 바로 기주식물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꼬리명주나비는 다른 식물은 쳐다도 안 봐요. 오직 이 쥐방울 덩굴 잎에만 알을 낳고요. 그 알에서 태어난 애벌레는 오직 이 잎만 먹으면서 자라요. 상상이 가시나요? 만약에 쥐방울 덩굴이 사라져버리면 꼬리명주나비도 지구상에서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운명을 함께하는 생사를 건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생명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생명의 나무 같은 존재인데, 이게 또 우리 사람에게는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나비에게는 생명의 원천 그 자체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잠깐 조심하세요 하는 주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중요한 안전 정보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쥐방울 덩굴에는 아리스톨로킥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성분이 국제암 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맛보시면 안 되고요. 혹시 관찰하다가 만졌다면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맞아요. 손대지 않고 눈으로 그리고 카메라로만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 해요. 죽음은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식물의 이름에 담긴 아주 깊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혹시 쥐방울 동굴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외로움이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꼬리명주나비에게는 세상 단 하나뿐인 집이 되어주는데 그 이름은 외로움이라니. 여러분, 이 식물이 정말로 외로운 존재일까요?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마음속에 잔잔한 판문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고 어쩌면 가장 외로워 보이는 존재가 사실은 이 숲 전체를 보이지 않게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일 수 있다는 것. 이 작은 덩굴 하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지를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숲에서 아이들이 묻잖아요. 선생님, 이건 왜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그 순수한 질문 하나가 아이의 마음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의 씨앗, 작은 방울 하나를 달아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다음에 숲에서 이 쥐방울 덩굴을 만나게 된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서 그 작은 덩굴 속에 얽혀있는 이 위대한 생명의 연결고리를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